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예병군 전문위원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요 여전히 조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번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 아직까지는요 밑쪽으로 누르는 힘보다는 위쪽으로 드는 힘이 더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되고요. 코스닥이 590선을 잘 지지받으면 600선, 610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예견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금일이 월요일인데요. 611선이 돌파가 되는, 610선이 돌파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코스닥이 한 61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도 이 코스닥의 상승과 더불어서 조금 들어 올리고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 때문에 약간의 착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닥은 610선인데 체감지수는 610선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셀트리온 제약 쪽이 워낙 강하게, 즉 바이오 섹터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큰 것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쪽에서, 즉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에서는 하락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본다면 코스닥 시총 거의 1위에 가까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일 오른 것은 몇 포인트가 되질 않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종목군에서는 오히려 하락세가 짙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 지금 왜곡 현상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이 왜곡 현상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셀트리온을 올리겠지요. 그런데 이 셀트리온이 조정을 받거나 바이오 섹터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결국은 또다시 순환매적 차원에서 또 다른 섹터로 옮겨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옮겨올 때 또 다른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는 계속 받침목 역할을 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더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의 위기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개가 좀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좀 맑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크게 강하게 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럽보다 중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의 경기 불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D의 공포라고 얘기를 하죠. 디플레이션의 공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디플레이션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두들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는 계속 둔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부분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경환 노믹스, 최이노믹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최이노믹스가 굉장히 조금 활발하게 움직여준다면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주간 가까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종목부터 조금 말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D 프린트 관련주였죠.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실체가 있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STI였죠. 자, 이 STI가 지난주죠. 급격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지금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종목군들,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과 더불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3D 프린트 관련주를 말씀드릴 때 이 STI 같은 경우에 신용이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까지 조금은 덜어냈다. 그러면 지금은 달리기 쉬운 구간이다. 그렇다는 것은 상한가를 의미했던 것이고요. 그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정확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옳은 종목군 위주에서 해답을 찾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도 방송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안 올라올 때, 즉 저점 구간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때 또 얘기 드리면 그걸 전부 단타치기 위해서 종목 상담을 하세요. 이거 목표가 어디입니까? 며칠까지 들고 가야 되죠?
뭐 한 몇 개월 들고 가야 됩니까? 이 얘기를 자꾸 물어보신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내가 이거 수익 보고 나오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죠. 저는 단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야 될 종목들을 늘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꾸 그걸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는 것은 결국은 주식을 타이밍 싸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이밍 싸움이 아니라 산업 싸움입니다. 그들이 산업 간 전쟁을 펼치고 있고 막 치고 산업 간에 치고받고 전쟁을 펼쳐서 그들이 승리하는 자가 바로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고요. 실패하는 자는 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건데 이걸 산업 싸움이 아닌 기술적 분석 싸움이다. 혹은 타이밍 싸움이다라고 인식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타이밍은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그 타이밍이 정확하다면 그 타이밍대로만 얘기를 이어가겠죠.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성장성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스토리의 영역입니다. 그걸 자꾸 타이밍 싸움으로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손절가를 생각해야 되고 이익 실현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서 손절을 잘 할 수 있느냐를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타이밍 싸움으로 한번 해보세요. 수익이 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식이 여러분들이 자, 손절을 잘 할 수 있다. 그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안 되는 손절, 여러분들도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손절을 잘 안 된다는 것은 내 종목은 절대 손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죠. 그렇다는 것은 확신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안 들어가시면 돼요. 돈을 잠깐 쉬게 만든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달아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쉬게 해서 내가 유효적절한 종목을 찾는 데까지의 시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지. 이걸 타이밍 싸움이다. 혹은 주식 차트 싸움으로 인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김없이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싸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100%, 200%의 수익률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영역이다. 즉 성장성은 100%의 수익의 어떤 한계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 영역을 두고 여러분들이 자꾸 수익의 한계를 둘 수 있는, 수익의 제한을 둘 수 있는 타이밍 싸움과 차트의 싸움, 그리고 모멘텀의 싸움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깎아먹는 것이고 손절을 늘려가는 첩경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군을 늘 얘기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타이밍 싸움으로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세요. 타이밍 싸움이었으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 이게 타이밍이다 싶으면 신용 쓰고 미수 쓰고 스탁론 쓰고 그걸 잡아가지고 가겠죠. 여러분들 보고도 신용 쓰십시오. 미수 쓰십시오. 스탁론 쓰십시오 할 겁니다. 왜? 타이밍 싸움으로 인식을 했다면. 그럼 정확한 타이밍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라갈 것 뻔히 정확한 타이밍상 오늘 올라가면 내일까지는 얼마까지 갈 것이라는 걸 명확히 안다면 그걸 신용, 미수, 스탁론 못 쓸 이유 없겠죠. 레버리지 상품 못 쓸 이유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곰도 돈을 벌 수 있고 황소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베어마켓, 즉 떨어지는 장에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불마켓, 올라오는 상승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장이다. 하지만 욕심 많은 돼지는 당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욕심 많은 돼지는 늘 신용, 미수, 스탁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내 돈이 아니었던 거죠. 남의 돈을 빌려서 수익을 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욕심 많은 돼지는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반대 매매라는 것이 어김없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욕심 많은 돼지 물량들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기관도 한 번씩 좋은 종목군에서 오히려 하락을 만들어내고 그 하락을 만들어내서 그 반대 매매 출회까지의 부분들을 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밀면 밀리지 않을까요? 결국은 여기는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자본이 많은 쪽에서 밀고 내려가면 밀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란 얘기죠. 그 전체적인 시장을 이해하시면서
바로 이제 수익을 말하다 본격적인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26강째입니다. 사물 인터넷, 또 사물 인터넷이에요. 결국은 올 한 해 가장 큰 화두는 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별표 3개를 쳐도 좋은 영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광의의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란 얘기죠. 이 광의의 의미에서 사물 인터넷은 굉장히 많습니다. 통신, 그죠? 네트워크 시스템, 통신, 그 다음에 통신 장비, 그죠? 그 다음에 제품, 비콘, 뭐 각종 영역이 있죠. 유헬스케어, 그죠? 이 모든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 모든 영역이 사물 인터넷의 광의의 의미의 사물 인터넷 쪽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 중에서 협의의 의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그것이 오늘 강의 드릴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클라우드, 구름이란 얘기죠. 구름 시스템입니다. 담배가 아니고요. 구름과자, 담배가 구름과자잖아요. 그죠? 구름의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 클라우드 안에 내 정보가 혹은 기업체의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게 됐느냐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사물 인터넷 시대예요. 그럼 이 사물 인터넷 중에 왜 이 사물 인터넷에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협의의 의미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 왜 그러면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왜 이제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세상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 안에 친구의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하니까 우리 스태프분이 저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인과 찍은 사진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사진을 찍다가 보면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합니다. 예전에 사진을 찍으면 이것을 인화해서 집에 보관을 했죠. 사진은 추억이다라면서. 근데 여러분들 요새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찍힌 사진이, 그죠? 내 클라우드라는 본인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 이것이 최근에 스마트폰의 대세적인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이 스마트폰이 혹시 고장이나 분실이나 그 다음에 데이터 손실로 인해서 날아갈 수 있는 내 소중한 추억들을 이 클라우드가 지켜주는 시스템이죠. 구름 안에 내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내 소중한 내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그럼 기업체에서는 왜 필요하느냐? 개인에게서 필요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많은 사진들을 혹시 손실 혹은 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내 많은 전화번호,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수없이 많은 거래처 사장님들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스마트폰의 어떤 분실로 인해서 하나도 알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갑갑한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저장을 하죠. 연락처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 개인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알았어요. 스토리상. 그러면 기업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보죠. 기업은 왜 이 클라우드가 필요할까요? 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은 스마트폰, 가전, TV 쪽,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우리 스텝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요. 아가씨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정보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웨딩 업체도 알아보고 그걸 뭐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알아봅니다. 웨딩 업체의 위치, 그리고 웨딩 촬영 장소 이런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본 기록들이 이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남겠죠. 그 기록들은 클라우드 시스템 쪽으로 갈 것이고, 그 기록들이 삼성전자가 받은 그 기록들이 이 사람이 곧 결혼을 하니까 이 사람이 곧 필요한 것은 신혼 살림이겠구나가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좋은 정보를 줘야 되겠다. 좋은 정보가 아니죠. 돈 쓰라는 정보를 줘야 되겠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신혼부부들을 위한 타이젠 냉장고, 타이젠 세탁기, 그리고 지금 UHD TV, SUHD TV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할인 가격을 통해서 그들이 알려줍니다. 바로 S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삼성의 클라우드 시스템이죠. 여기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울경제TV 출근해서 열심히 출근해서 오후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자, 가전제품 매장에 가보니까 이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살 수 없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 S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나한테 전송해 준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구매를 하게 되겠죠. 점점 편리해지는 세상. 근데 그 편리해지는 세상은 대기업들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기업체들이 왜 S클라우드를, 즉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왜 구름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왜 S클라우드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클라우드 대표주자예요. 아마존이죠. 그죠? 아마존. 이 아마존의 AWS라는 시스템이 글로벌 클라우드의 대표주자입니다. 지금 수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점선으로 쭉 있어요. 근데 우뚝 선 것이 이게 아마존의 AWS라는 회사입니다. 아마존, 그죠? 와이어. 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WS라는 것은 이 아마존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것은요, S클라우드입니다. 그죠? 삼성의 S자를 따서 S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아마존이 지금 대표주자로 가고 있고, 이 아마존이 지금 여러 가지 음원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 아마존하고 음원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죠. 제가 작년 2, 3월 달 굉장히 강조드렸던 2014년도 2, 3월 달 굉장히 강조드렸던 바로 소리바다라는 업체였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음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 이 밀크라는 삼성전자의 음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앱, 즉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소리바다라는 회사, 그때 당시 2014년도 3월까지만 해도 이것이 3,000원 미치였습니다. 최근에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하는 전문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1년을 못 참으신다 그러면 그 1년 이내의 흐름을 가지고 참으시지도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겠죠. 자, 소리바다 한번 볼게요. 제 말이 맞는가 한번 보세요. 자,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2014년도 14년도 3월이면 여기입니다. 3,000원 미치였죠. 2,000 몇백 원, 3,000 몇백 원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밀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이게 6,500원을 갔죠. 정확하게 100% 이상을 간 것입니다. 자, 이 회사가 아마존과도 지금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가 또다시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회사가 바로 글로벌 클라우드의 대표주자 아마존하고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급이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미 삼성전자의 음원 서비스 제공만으로도 이 회사는 막대한 부분들이 지금 유저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회사의 또 클라우드 시스템은 어떤 식이냐면, 자, 한번 봐보세요. 아마존에서 음원 클라우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 우리 스텝은 보면 댄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게 보입니다. 댄스곡 선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뭘 선호할까요? 저는 발라드를 선호합니다. 재즈를 좋아합니다. 재즈 발라드 이런 쪽인데, 그러면 내가 주로 듣는 음악은 재즈 발라드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즉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재즈 발라드고, 그 중에서도 이제 캐롤 킹이라 하는 그 재즈 가수를 좋아합니다. 그 캐롤 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제공들, 그 다음에 그런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하게 되면 저한테 이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겠죠. 그죠? 전송이 되면서 그 신곡들이 전송이 되면서 바로 내가 그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욕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클라우드에서 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 특정인이 좋아하는 가수나 특정인이 좋아하는 곡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곡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가수로 일맥상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에게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젊은 스텝은 아마 지금 걸그룹들을 좋아하겠죠. 그 걸그룹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담긴 그런 뮤직비디오를 좋아할 겁니다. 그죠? 짧은 치마에 확 드러난 상의,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이 스태프분의 스마트폰에 바로 전송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좀 빠르게 되실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결국은 빅데이터입니다. 수많은 개개인의 성향, 정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빅데이터를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한참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빅데이터를 만든 요인이 바로 이 클라우드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빅데이터를 규정하는 요소를 흔히 3V라고 얘기를 합니다. 3요소, 3V라고 얘기하는데 크기, 볼륨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양성, 버라이어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V죠, 그죠? 속도, 벨로시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크기, 다양성, 속도적인 측면이 모두 만족돼야 된다. 자, 크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집에 쓰고 계신 컴퓨터가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는 굉장히 이제 사양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최근의 컴퓨터를 보면 테라바이트가 기본입니다. 1테라바이트, 2테라바이트 이게 기본입니다. 그만큼 크기가 커졌죠. 왜? 지금은 현대인들이 저장해야 될 정보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전화번호,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전화번호 외우고 다니셨어요. 저도 지금도 제 예전에 우리 집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습니다. 네, 외우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진 번호예요. 그럼에도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집 전화번호를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본인의 와이프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0번만 누르면 와이프가 연결되고 1번만 꾹 누르고 있으면 아들이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들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크기로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테라바이트의 개념 속으로 자꾸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볼륨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다양성, 버라이어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 신상 데이터, 매출 데이터, 재고 데이터, 회계 데이터 등
회사에서 필요한 정형 데이터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돼서 그 고객이 뭔가 교체해야 될 시기, 예를 들면 이거를 타이어 매장이라고 칩시다. 타이어. 그죠? 타이어 매장이라고 칩시다. 이 타이어 매장에서 이 고객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 쪽에 있다. 이 신상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요. 이 고객이 얼마 전에 바로 2년 전에 금호타이어라는 제품에 예를 들면 앙프랑이라는 제품, 금호타이어 앙프랑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그 자기 차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 차 뭐 에쿠스라든가 이런 곳에 앙프랑이라는 타이어를 바꾸었다. 자,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의 운전 습관은 2년 단위로 교체 주기의 단위의 어떤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키로수도 거의 2년에 5만 킬로 이상을 뛰는 고객이다라는 데이터가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2년이 지난 시기쯤에 이분한테 문자 메시지가 도달할 겁니다.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것은 이 빅데이터, 정형 데이터에서 바로 저장이 되어 있던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 타이어가 벌써 갈 때가 됐어? 그러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성향은 조용한 타이어를 좋아하니까 앙프랑이라는 굉장히 정숙성이 높은 타이어를 또 그 고객한테 권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앙프랑을 써봤는데 굉장히 좋더라. 이런 데이터 정보들이 저장되면서 그 고객의 성향부터 시작해서 그 고객의 선호하는 브랜드 이런 것까지 다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팍팍 되시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예요. 이것들이 이제 동영상, 음악, 사실 동영상도 야동 봤다가, 그죠? 야구 동영상이죠. 자, 야구 동영상 봤다가, 그 다음에, 그죠? 또 그리고 지금,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 동영상 봤다가 딱 정형화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거의 비정형화되어 있죠. 음악도 댄스 음악 들었다가 재즈 음악 들었다가 사람이 자기가 선호하는 쪽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악을 한 장르의 음악만 듣지는 않아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어쩔 때는 성질냈다가 어떨 때는 막 깔깔깔 웃었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비정형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처음에는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다가 또 갑자기 그 트위터 말고 또 다른 소셜 미디어를 또 이용을 할 거예요. 그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최근에 국내에서 인기가 있어진다 싶으면 뭐 국내에 또 다른 소셜 커머스,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을 또 이용한다는 얘기죠. 처음에 쿠팡 받다가 또 티몬 받다가 뭐 이런 식의 위메프 받다가 최근에 신동엽 씨가 싸다고 하는 쿠차를 받다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정형 데이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정보 역시 그 사람이 동일하게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집이라든가 직장은 어느 정도 동일한 패턴이 나오겠지만 그것도 위치 정보도 역시 정형화된 데이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게시물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 속도적인 측면이에요. 유통 활용주기. 제가 말씀드렸죠. 타이어를 가는 교체 주기에 이 사람은 습관성을 봤을 때 2년이다. 그럼 이 유통 활용 주기에 대한 계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벨로시티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빅데이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 이 클라우드, 즉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구름 속 위에다가 저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 구름이 아니고요. 컴퓨터상의 구름이라고 불리는 대용량의 컴퓨터의 구름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상의 어떤 공간이죠. 그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그럼 클라우드 관련 빅데이터 기업은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삼성전자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던 S클라우드가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의 수많은 스마트 기기, 그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도 있을 거고요. 그죠? 스마트 홈 가전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바로 그 MP3라고 불리죠. 그 MP3 즉 스마트 기기 쪽도 있을 거고, 삼성전자 최근에 보면 스마트 카메라도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바로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스마트 카메라인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워치도 있을 거고요. 이 스마트워치, 이 모든 기기들이 발생되는 것들에는 정보라는 것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 정보들이 S클라우드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예요. 빅데이터를 위한 서버 및 DB 구축에 랜드 및 DDR3를 기반으로 하는 SSD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DDR3에서 이제는 벌써 DDR4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DDR3에서 DDR4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여기에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되고요. 네이버입니다. 지금은 NHN이 아니죠. 네이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라인의 넓은 유저 베이스와 다양한 서비스, 종합 콘텐츠 플랫폼, 라인.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인이라는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아니죠. 참, 라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부분이고요. 다음 카카오. 다음이 지금 카카오와 연결되면서 빅데이터가 직결되는 플랫폼 회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음 카카오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클라우드 관련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회사죠. 더존 비전입니다. 자, 요 회사의 차트 모양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존 비전을 잠깐 보자면요. 예, 오늘도 6%가 되는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아마 지난 주말 강연에, 토요일 날 정예사당 강연에 동부증권금융센터에서 그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더존 비전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회사의 어떤 부분이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지금 계속 간다는 것은 빅데이터 시장, 즉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확대의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가 잘 지지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12,500원대 부근이죠. 거기서 지지가 된다면 더욱더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될 수 있는 자리대라는 거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사 50% 이상의 ERP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업의 ERP 솔루션, 즉 빅데이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업 정보 보유로 빅데이터 시대의 선두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들의 정보 보유한 것을 가지고 정보를 유형화시켜서 금전적 가치적으로 금전 가치로 유형화시켜서 이 기업은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은 결국은 컴퓨터상 뇌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난에 대한 우려, 즉 도난이라고 해봤자 침해에 대한 우려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뭐 우리가 흔히들 이거를 이제 쉬운 말로 신상털림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 어떤 보안상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한 기업이죠. 지금은 사명이 윈스로 바뀌었습니다. 윈스 테크넷인데 이 회사가 유해 트래픽으로부터 서버 보안 핵심 솔루션 국내 1위 업체다. 즉 스파이더라는 제품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리고 NTT 도코모라는 이제 그 일본의 통신 회사죠. 거기하고도 연계가 돼 있으면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였어요. 근데 최근에 실적적인 측면이 자 이런 이제 그 이런 회사들 즉 보안 관련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경쟁이 심해진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 보면 그것이 치킨 게임이 된다는 얘기고, 치킨 게임이 되면 주가는 빠집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굉장히 주가가 좋지 못했던 회사죠. 민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비쿼스라는 회사입니다. 데이터 양 급증에 대용량 스위치 및 LTE 장비 매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에 유비쿼스가 급등한 것도 바로 이 클라우드 관련해서 급등이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스페타시스도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죠. 신규 진입한 서버용 MLB 매출 증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빅데이터, 즉 클라우드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오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응용할 수 있는 음성 및 필기 데이터, 텍스트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디오텍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 하면요, 타이젠 운영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타이젠. 그죠? 그래서 디오텍을 좀 한번 보자면요. 자, 최근 들어와서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딱 맥점짜리대인 매수 가격대, 즉 4,200원대의 매수 가격대가 이것이 강한 저항대였어요. 최근까지의. 이 강한 저항대가 지지로 바뀌면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디오텍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KMW,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보급 확대에 따른 콘텐츠 및 모바일 인터넷 수요 증대가 되고 있다. 자, 이 KMW는 이 빅데이터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하고는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저장한다는 의미의 어떤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KMW도 최근까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실적이 크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크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저점을 찍고 반등을 주는 구간이고 아직은 박스권 내에 갇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이 클라우드가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클라우드를 선순환하는 활성화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혁신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지금 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축적된 공공데이터를 공개해서 기업들의 활성화를 이루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육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들을 또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전에는요, 하드웨어적 성장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쪽에다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여했죠. 그 하드웨어적 성장은 바로 제품에 대한 성장이었죠. 그래서 조선정유화학 이런 하드웨어적 성장, 그리고 이제 전자, 그죠? 건설 이런 하드웨어적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시장은 소프트웨어적 시장입니다. 소프트웨어적 성장을 의미를 하죠. 빅데이터,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모두 소프트웨어죠. 실제로 소프트웨어 하나 잘만 개발하면 삼성전자 못지않은 부러운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은 가전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는 가전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애플은 자, 똑같이 삼성전자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회사고,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을 만드네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글로벌화되어 있고, 글로벌화되어 있으면서도 가전제품까지 만드는 굴지의 전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애플이 실적이 삼성전자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왜일까요? 얘들이 지금 냉장고를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탁기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TV 팔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얘들의 매출이 더 높습니다. 왜? 7천억 불 가까이 돼요. 왜 높을까요? 삼성전자에는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죠. 그죠? 소프트웨어죠. 이게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애플은 자체적인 운영 시스템 iOS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죠. 안드로이드. 그죠? 안드로이드. 자, 이러니까 어떤 거 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팔면서도 이 안드로이드 구글 쪽에다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얘들은 스마트폰을 팔면 저거 iOS가 공급되면서 오히려 이 iOS의 어플리케이션을 납품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앱을 개발해서 iOS 앱에다가 녹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팔릴 때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만한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 즉 결국은 앞으로의 산업 싸움은 소프트웨어적 산업에 간의 치열한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소프트웨어적 성장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 민간이 협력하겠다, 협업하겠다는 얘기고 기업의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즉 클라우드가 이제 선순환 구조로 계속 바뀌어 나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정부 측에서조차 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저희가 준비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자, 클라우드 관련 업체 중에 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더존 비전은 또 나왔던 회사고요. 그죠? 파수닷컴이라고 이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 보안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랩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안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RT캐스트가 뭐냐면 요게 조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 요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업체란 얘기입니다. 이 RT캐스트는 방송 장비용, 방송용 클라우드 시스템이에요. 우리 서울경제TV도 얼마 전에 HD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죠? 고화질의 TV로 전향이 된 거죠. 고화질의 카메라 이런 걸로 다 전향이 됐습니다. 왜 전향했을까요? 왜 전향했을까요? 예병군 얼굴에 여드름이 몇 개 있고 주름이 몇 개 있으면 점이 몇 개 있는지 헤아려 보기 위해서 땡! 그죠?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질을 좀 더 깨끗하게 보면 눈이 좋아질 것 같아서 땡! 아닙니다. 뭐냐? 결국은 디지털 TV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디지털 TV를 요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방송사들이 디지털 TV로 바꾸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앞으로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갖고 하던 것. 자, 아까 스텝이 결혼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왜 차 사달라고 얘기해요. 그래, 차를 한 대 사줄까? 차를 막 보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죠. 그것들이 자, 이런 쪽으로 넘어가겠죠. 클라우드 시스템 쪽으로 정보들이 이 사람이 차를 관심이 있었다. 정보가 저장이 된 거예요. 자, 방송을 봅니다. 다른 광고는 막 돌리고 있는데 차 광고가 나오면 딱 멈춥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차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죠? 그런 이제 방송용 클라우드 시스템이 접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HD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송을 보다가 예병군 멘토가 입고 있는 저 와이셔츠가 되게 예뻐 보여. 저거는 무슨 와이셔츠지라고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즉 지금 스마트 TV 보면 커서를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빨간 점으로 이렇게 딱 조정이 되거든요. 요거를 딱 찝는 순간 요 제품은 어느 회사의 모델명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와이셔츠라는 것이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HD의 궁극적 목적이죠.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에서 그 나갔던 제품이 완판이 되면 이 방송사로부터 그들이 협찬했던 제품이 완판이 되면 이 방송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시스템. 그래서 방송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이 HD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클라우드 관련주의 특징입니다. RT캐스트가 나오죠. 지금 국내외 방송 사업자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솔루션 매출 기대가 되고 있다. 방송 쪽이에요. 그죠? 근데 방송이 클라우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존 비조는 기업체들, 즉
자회사 인수 악재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얘기도 여기도 나오네요. 그죠? 근데 근접해진 클라우드 투자가 결실, 즉 가깝게 있는 미래 성장성이 담보된 시장, 그것이 클라우드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이스 평가 정보, 클라우드와 함께 클라우드 펀딩, 인터넷 뱅크 등 신용 데이터 신규 신용 데이터 신규 수요처 증가 예상되고 있다. 파수닷컴 제가 보안업체라고 얘기했죠. 클라우드 DRM 개인정보 관리서 출시하면서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서 성장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금융보안과 벤 사업으로 캐시카우 확보를 한 이니텍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안랩, 이것도 정보 보안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클라우드 산업 시장 규모의 성장입니다. 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 시장은 급격한 상승세를 만들어가는 시장입니다. 즉, 캐파가 점점 커지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장성을 의미합니다. 성장성. 이게 지금 화면이 그렇죠? 성장성을 의미합니다. 참 글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성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아마 준비한 자료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사이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선보인 서비스인데요.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이니지는요. 5개 광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지털 5개 광고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지금 뭐 종로나 큰 거리, 큰 사거리를 나가 보면 어김없이 디지털 5개 광고들이 있습니다. 간판들이 막 변환이 되죠. 그런데 그 광고들이 자,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와 내가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 시점에서 걸어가고 있을 때의 광고와 우리 스텝이 또 그 자리를 걸어갈 때 그 광고가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바뀐다는 건 뭐냐면 맞춤형 서비스라는 얘기죠.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선보인 사이니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탐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미래에 막 이렇게 데이터를 막 옮기고 막 합니다. 거기서 5개 광고들도 자기 맞춤형 서비스가 막 나오고 있죠. 즉 홍채 인식으로 그 5개 광고 시스템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갈 때는 이 광고를 틀어줘야 되겠다. 그것이 빅데이터가 꼭 필요한 것이고 클라우드가 꼭 필요한 시장이랍니다.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가 갓 보인 시장이고 이미 가까운 미래 근접성에 있는 성장성의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번 주에는 다뤄드렸습니다. 자, 매번 어떤 성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미 다 성장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시점의 종목들을 눌림목이라고 공략하는 전문가를 따라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늘 오르기 전에 그것이 상승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요. 이제 통신회사를 막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눌림목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게 눌림목인지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쫓아가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건 돌리기나 폭탄 돌리기 할 때 내가 매수해서 내가 폭탄을 받을지 혹은 내 옆 사람이 폭탄을 받을지 내가 순례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순례가 되기 싫다면 그런 종목들은 차라리 보지 마시고 앞으로 성장성을 얘기하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